코로나19로 다들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는 인류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동시에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문제를 풀고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아직 시험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그 시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투명한 정보 공개, 발달한 ICT 기술,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도 대단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제는 비대면 사회가 새로운 일상이 될 것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설명회와 강평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모의 훈련은 최초로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규모도 95개사 6만 4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훈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신 기업은 물론 참여해준 모든 기업과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벌써 온라인에서의 피해가 오프라인으로 바로 직결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일상이 되면 그러한 경향은 더욱더 뚜렷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비대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과 ICT 기술에서의 디지털 신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택트 사회가 일상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신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신뢰에는 사이버 침해로부터의 안전성,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 또 이용하는 접속자가 확인 가능한 정보의 투명성,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사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 국가 사이버 방역 체계를 구축을 하고 디지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의 훈련에 참가해 주신 모든 기업들, 그리고 준비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본 20년 상반기 모의 훈련을 담당했던 한국인터넷진흥원 강태우 선임연구원입니다. 이전에 모의 훈련 사전 설명의 영상으로 찾아뵙고 이번이 두 번째 영상인데요. 매회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모의 훈련 강평회를 코로나19로 인해 영상 자료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련 결과에 대해 문의를 주셨는데요. 해당 발표 자료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발표가 끝난 이후 훈련 참여 우수 기업의 발표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훈련 결과 발표는 훈련 개요 및 내용, 훈련 결과, 그리고 향후 훈련 개선 방향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개요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민간 분야 사이버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대응 역량 및 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2, 3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본 상반기 모의 훈련은 5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5월 11일부터 2주 동안은 참여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악성 메일을 배포하고 디도스 공격 방어 훈련을 수행하고 그리고 기업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27일 본훈련 당일에는 훈련 상황에 대한 기업의 대응 능력을 점검을 도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블록체인, 핀테크, 제조, 정보통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주셨으며 95개사 6만 4,006명이 참여한 훈련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APT 훈련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훈련 결과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번 훈련은 APT 악성 메일 감염률이 기존보다 높은 수치인 15%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동기 8.5%였던 수치에 비하면 약 76%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는 훈련 메일의 컨텐츠에 따른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훈련용 악성 메일을 제작할 때 NCTI 공유 악성 메일과 키사 스팸 대응팀의 스팸 트랙 분석, 그리고 스팸 솔루션사의 자문을 통해 악성 메일을 선정합니다.
훈련 참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1차 악성 메일의 컨텐츠는 코로나19 관련 사내 재난지원금 내용이며 2차 악성 메일은 업종별로 악성 메일을 구분하여 세미나 참여, 인사 발령, 건강검진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해킹 메일을 발송한 결과 1차 악성 메일의 평균 감염률은 전체 수신자의 21%, 2차 악성 메일은 9%로 나타났습니다. 2차 악성 메일의 경우는 기존 훈련 결과와 비슷한데요. 특이점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으로 발송한 1차 악성 메일의 감염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참여 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확인하였을 때 감염률이 현저히 낮은 금융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악성 메일을 열람한 인원의 40%에서 50% 정도는 메일에 포함된 악성 링크를 클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메일을 열람한 2명 중 1명꼴로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관련 내용으로 발송한 1차 악성 메일의 감염률이 21%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1차 코로나 관련 악성 메일은 2차 기업 타겟형 악성 메일보다 열람자가 평균 2배, 감염자가 평균 5.5배 정도 많았습니다. 참여 기업 중 1차와 2차 악성 메일의 열람 및 감염률 차이가 가장 많은 기업은 열람률이 최고 15배, 감염률이 최고 26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당 결과는 사회적 이슈에 맞춘 사회공학적 악성 메일의 위험성을 나타내며 기업을 타겟하거나 일반적인 사회공학적 악성 메일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장표에서는 훈련 결과를 기존 1회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군과 신규로 참여한 기업군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위 결과를 보시면 기존 참여 기업과 신규 참여 기업의 열람률 및 감염률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 분야의 결과를 제외하고 산출한 결과 신규 참여 기업은 기존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에 비해 열람률이 38%나 높게 나타났으며 감염률은 43%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훈련에 참여한 기업 임직원들은 다양한 악성 메일을 경험하였고 유입된 악성 메일을 신기해하거나 호기심에 열람하지 않는 보안 인식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훈련에도 지속 참여를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디도스 훈련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디도스 훈련은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각종 반사 공격 및 대역폭 공격 등을 포함한 복합 공격으로 수행되었는데요. 공격 규모는 참여 기업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기업별 최대 20GB까지 실시되었습니다. 평균 공격 대응 시간은 20분으로 작년 동기 대비 유사한 수치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다수 신규 기업의 훈련 참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ISP사의 경우에는 평균 공격 대응 시간이 10분으로 전체 평균 대비 2배가량 신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격을 방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공격을 탐지한 후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보고하는 체계가 확실히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지속적인 훈련 참여를 통해 연습하고 개선해 나아간 것이라고 훈련 담당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한 참여 기업 중 일부는 기업이 보유한 회선 대역폭보다 큰 공격이 발생했을 때 웹사이트가 다운되고 이를 복구하는 훈련인 다운복구 훈련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의 침투 훈련 결과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화이트해커와 협동으로 기업 웹사이트에 대한 취약점을 발굴하여 사이버 공격을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모의 침투 분야는 훈련을 신청해주신 기업이 많았는데요. 예산과 인력 등의 이유로 신청해주신 모든 기업에 대해 진행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업 웹사이트에 침투하여 취약점을 진단한 결과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과 파라미터 변조 및 조작 항목의 취약점이 가장 많이 진단되었고 모의 침투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뒤에서 근본 훈련에 참여하여 직접 홈페이지를 진단하여 취약점을 발굴한 화이트해커의 설명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민간기업 대상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지속 확대하고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APT 훈련은 훈련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훈련 이후 과거 훈련 결과와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디도스 훈련의 경우
대역폭 소신 공격으로 구성된 공격에서 자원 고갈형 공격도 함께 병행하여 실제 디도스 공격에 대한 기업별 대응 역량 향상이 가능하도록 고려하고 있으며 모의 침투의 경우 웹 취약점 진단에서 기업 네트워크 취약점 진단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 훈련 우수 기업은 드림라인, 빗썸코리아, CJ E&M, 우리은행, PSA, 현대부상신항만 총 5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지 못하셨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향후 훈련 참여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훈련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수행하는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의 확대로 대한민국의 보안 의식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 결과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뒷장에서 훈련 우수 기업 및 적극 참여 기업의 훈련에 대한 소개 영상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정보보호부 최영훈 차장입니다. 우선 이번 키사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참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키사에서 공모한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자체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금융보안을 통해 매년 정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훈련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훈련을 고민하던 중 키사에서 진행되는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공모를 보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참여하게 된 훈련은 2가지 훈련에 대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메일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 메일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전 테스트 단계부터 약 2주간에 걸쳐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훈련을 통해 임직원들은 출처가 의심스러운 메일을 받거나 업무에 불필요한 메일 등을 수신하는 경우 직원들이 쏘쏨수범하여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신고센터인 악성메일 의심 신고센터로 신고도 잘 해주셨고 또한 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등 전 직원이 모든 훈련에 대해 잘 대응해 주셨기 때문에 훈련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응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24365 정보보안 통합관제센터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디도스 공격 훈련 시에도 보안관제 직원과 자체 디도스 대응 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 분석을 통해 적기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앞으로도 다채로운 방식으로 훈련하여 우리은행 정보보안이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림산업정보보호팀 박상욱 부장입니다. 먼저 그동안 테마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올해 최초 민간 기업에게도 참여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이 편한 세상 아크로로 잘 알려진 종합건설회사로 건설 부분과 석유화학 부분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당사 역시 최근 시대의 흐름인 4차 산업을 골자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BIM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 그 커다란 흐름 속에서 데이터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사는 APT 및 침해 사고 대응 훈련을 연 2회 이상 꾸준하게 시행하고 있었지만 근본 키사 훈련을 통해 그동안의 내부 훈련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본 훈련을 진행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점을 몇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PT 훈련을 통해 기존 당사 훈련 방식을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키사의 실전형 APT 훈련은 사용자 단말이나 통신망을 불문하고 해킹 메일 열람자 및 감염자까지 식별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매번 내부망 업무 PC에 한정하여 감염자만 카운트하던 기존 당사 훈련 방식을
수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의해킹 훈련은 사전 준비 과정에서 취약점 점검 프로세스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부 점검 인력 관점으로 반복되던 점검에서 벗어나 외부 전무인 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을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보안 측면의 개선점들이 다수 도출되었습니다. 일종의 살충대 패러독스, 즉 동일한 내용의 똑같은 점검으로는 더 이상 새로운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게 된 것이죠. 이번 점검을 계기로 모의해킹 테스트 케이스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도스 훈련입니다. 당사는 UDP, TCP 플러드 등의 일반적 유형의 디도스 공격에는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행하는 공격, 이를테면 반사 형태 등의 대규모 디도스 공격에는 개선할 점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과도한 비용 투자 등을 이유로 개선이 미뤄지고 있었는데, 이번 훈련 준비 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비용 투자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이 이번 키사 훈련에 참여했던 간략한 소회입니다. 끝으로 키사 훈련과 관련하여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 훈련에 공모 형식 모집이 지속 유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의 다수 주체인 민간 기업이 정기적으로 실전형 훈련에 참여하고 개선점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는 식으로 운영된다면 국가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총괄기관인 키사의 훈련 취지 달성과 더불어 민간 기업의 보안 역량이 지속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라인 사전 설명회 등 발빠른 맞춤형 기획과 진행으로 훈련을 잘 이끌어주신 키사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키사의 이런 노력들이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정보보호 수준과 침해 사고 대응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헥터키사 대회 입상자로 모의해킹 자문을 맡게 된 화이트해커 장혁입니다. 근본 모의해킹 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보안을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해킹 결과 중 7가지 유형별 웹사이트 점검 결과입니다. 시큐어 코딩 부재 유형에서 29건, 운영관리 미흡 유형에서 7건, 총 36건의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전자상거래나 사용자 관리 등 상대적으로 기능이 많은 웹사이트에서 취약점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모의해킹 결과 위험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점검 결과 중 가장 많이 발견된 취약점 유형은 인증인가 유형의 취약점입니다. 인증인가의 대표적인 취약점은 파라미터 변조, 클라이언트 기반 인증 후에 URL 강제 접속 취약점이 있는데요. 이런 취약점은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강제로 변경하고 유료 상품을 무료로 구매하고 로그인 없이 무단으로 게시글을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취약점으로는 파일 업로드 및 실행 취약점입니다. 이 취약점은 서버를 장악하여 서버 파일이나 소스 코드를 획득할 수 있고 DB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전부 유출하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관리자 페이지를 IP로 접근 통제를 하고 있었지만 웹소스 코드에서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취약점을 이용하여 관리자로 강제 로그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IP 접근 통제와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웹사이트 보안을 높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안 점검 시에는 점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점검을 위한 3가지 중 첫 번째로는 중요 정보를 제외하고 점검 대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점검자의 불필요한 점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권한이 다른 테스트 계정으로 조금 더 정교한 인증인가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점검 기간 동안 점검자에게는 보안 예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자에게 접근 통제를 최대한 허용하고 방어벽을 예외 처리하는 경우 취약점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점검 무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점검 도중 테스트 계정의 권한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취약점을 조치하는 경우 점검자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점검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약점이 발견된 이후 조치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약점을 조치할 때 유사 기능의 소스 코드를 전부 확인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모이에킹 방식의 점검은 취약점별로 샘플링하여 점검하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의 취약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스 코드를 수정할 때 유사한 기능을 전부 확인하고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위험한 취약점들이 많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소스 코드 레벨의 정밀한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큐어 코딩 부재 유형의 취약점은 반드시 소스 코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웹방화벽에 패턴만 추가하는 경우 오해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최대한 소스 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웹방화벽은 웹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솔루션이지만 근본적인 취약점을 없앨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웹방화벽을 화이트해커 관점에서 재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에 대한 위협을 전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 또는 발견된 취약점을 조치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1차 방어 솔루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림과 같이 양동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양동이에는 구멍이 3개가 있고 나머지 양동이에는 하나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어떤 양동이에 물이 더 많이 유실될까요? 네, 당연히 두 번째 양동이에 물이 더 많이 유실됩니다. 이 물은 기업의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취약점 개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겨져 있는 위험도 높은 취약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숨겨져 있는 위험한 취약점들을 효율적으로 찾아서 보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